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밸브 질환을 많이 보긴 보는데 최근에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는 사실 그렇게 잘 보진 않는데 하나 가서 그래도 좀 생각할 것도 있어서 발표하겠습니다. 49세 남자입니다. 좀 젊은데 뭐 피곤하다. 피곤하다 해가지고 이전에 한번 검사를 했는데 만수점은 살짝 올라가지고 그 뒤로 팔로업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좀 붓는다. 그러니까 숨도 차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왔고 저는 사실 심전도를 자주 찍는데 심전도 찍을 때 보면 다리 부분이 피팅이 되면 좀 심하더라고요. 좀 피팅이 크구나 싶었고 당뇨 혈압은 과거 병력상 특별한 건 없었어요. 비형관요. 나중에 환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류마틱 피버라고 선생님들 옛날에 저도 소아과 때 좀 배웠던 기억이 나고 맨날 하면 류마틱 밸브 디지즈 하는데 류마틱 피버로 치료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서 담배를 좀 피고 술도 조금 마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시면 심방세동이 있죠. 심방세동이 있어. 그래서 숨 찼나 싶었고 심전도에서 RVH라고 하면 오른쪽 심장 쪽으로 퍼진다는데 저는 눈에 잘 보진 않는데 기계가 열심히 좀 읽어주는 거 봤습니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랩은 사실은 저희도 다음날 나오니까 그러니까 LFT는 살짝 올랐어요. 사실은 빌루르빈이 근데 제법 많이 올랐더라고요. 환자에 약간 노랗다고 얘기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랩들은 크레아틴은 괜찮고 당화색소 이런 거 갑상선 우리가 심방세동시만큼 갑상선을 차지 않습니까? TFT는 괜찮았고 프로비엔빈은 많이 올랐습니다. CKB 드로포니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는 있지만 다 정상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비엔빈 높구나 그렇게. 근데 심방세동이 있으면 높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심방세동 기준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엔티프로비엔빈을 제가 여기 보낸 데는 보통 150인데 보통 300 이상이 좀 높다고 보고 보통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학회나 연구할 때 900 이상이 높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1000 이상 좀 높다고 보시겠구나. 보시면 우리가 보는 이게 마이트랄 밸브입니다. 보시면 맨날 학교 시험 칠 때 하키 스틱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이거 하키 스틱처럼 이렇게 보인다 얘기하고 근데 보시면 마이트랄 밸브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에어틱 밸브는 잘 보진 않는데 심실도 조금 두꺼워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RV도 약간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조금 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실 보통 우리가 그냥 건강하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보통 심장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보이죠. LV 자체 그 마이트랄 밸브도 약간 잘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LV 자체도 두꺼워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RV 같은 거 살짝 이렇게 약간은 덮어 있는 이런 모양 이렇게 보이는 게 보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모드를 떴죠. 보시면 이게 쌤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MS 때 맨날 얘기하는 게 EF 슬롭이 이게 기울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젝션 프레스는 거의 한 48%. 근데 비주얼하게 보셨을 때는 크게 눈에 떨어져 보이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떨어져 보인다. 그 하키 스틱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 기역자 모양, 하키 그 티어 모양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파스터널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 쇼덱시스 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카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에코제니스티가 올라갔는데 딱 이게 카시피케이션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노멀하고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보이시죠? 두꺼워져 있고 열리는 게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PC 마우스 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 PC 마우스 어피어런스 얘기를 하고 사실은 조금 더 파필러 머슬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RV가 좀 커진 것 같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심장 초음파에서 쇼에서 보시면 RV가 살짝 보여야 되는데 전체 화면 다 덮을 정도고 보통 이게 노멀인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RV도 좀 커져 있고 심장도 좀 두꺼워져 있고 그렇게 보이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픽과 포챔을 보시면 사실은 열린 것 같지도 않죠. 그냥 끄떡끄떡거린다는 거 수준으로. 그리고 라이트 에이트럼하고 라이트 벤트리클도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다 보이지도 않고 가릴 정도로 더 크죠, 사실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LA 쪽에 프레셔가 올라가면 뒤쪽으로 풀모리 캐피리 웨지 프레셔도 올라가고 풀모리 아트리 프레셔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RV 프레셔 올라가고 LA도 크고 IVC까지 다 커지는. 그래서 헤파토패시 그러니까 컨제스트 헤파토패시라는 그런 현상.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소리는. 보통 우리가 건강하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심방세동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자체 때문에 그냥 LA에서 L로 가는 피가 이게 프레셔가 자꾸 걸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LA가 점점 챔버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LA가 커지면서 심방세동도 발생하고 그쪽에 혈전도 잘 생기고 그래서 필요하면 와파린도 쓰라고 하는데
와파린도 쓸 때는 똑같이 차드 마스크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즈미션한테 쓰라는데 이 사람은 점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에피카 고체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두 개의 챔버도 다 커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RB가 크니까 이게 주챔을 잡으려고 해도 잘 한비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LA도 크고 마이트랄 밸브도 잘 열리지 않구나.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니까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를 이제는 그래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있는데 이거 뭐 해줄래?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베리티를 평가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얼마나 그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요 팁을 갖다가 봤을 때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열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지금 에어틱 밸브인데 그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팁 끝을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밑을 잘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숏에서 그릴 때 크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스탈롱에서 보통 요 디멘전 정도를 좀 재보고 여기서 보고 비슷한 사이즈 위치에서 여기서 이제 2D로 플레잉 메트를 2D 플레잉 메트는 뭐냐니까 이렇게 그 점선을 쭉쭉쭉쭉쭉쭉 뜯어주면 사이즈가 얼마 정도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MS 같은 경우에는 쌤들 뭐 사실 MS가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볼 일이 많지는 않답니다. 이게 뭐 동남아시아나 좀 먼사는 나라, 아프리카, 뭐 그 중동 이런 데서 잘 생기고 뭐 북한에 이런 데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거의 좀 보기 힘든 질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사이즈는 0.67인가 뭐 일단 12호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뭐 숨도 차고 제가 뭘 하냐는 알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뭐 프레시 하프 타임이라고 해서 사실은 APB 있으니까 이게 뭐 모양이 뭐 지멋대로입니다. 뭐 사실 여기서 어디를 끊느냐에 따라서 원래 프레시 하프 타임 끊어가지고 여러 번 끊어서 뭐 평균을 내라고 얘기하긴 한데 여기서도 뭐 0.67인가 이렇게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2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보낸 환자라서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류마틱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류마틱 밸브 카시피케이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안테리어 리프렛이 아까 도밍되는 게 하키스틱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하고 포스테리어 리프렛 같은 게 이모빌리티가 있다. 그 다음에 숏에서 보시면 어떤 물굽이 주둥이처럼 그렇게 돼 있고 사실 이게 에코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PMV 해가지고 뭐 쌤들 저도 이거 분과가 아니고 전문 시험 칠 때 족보처럼 맨날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뭐 시크닝을 보고 카시피케이션을 보고 이거 뭐 서브저블 코드가 얼마 쇼팅이 된 걸 봐서 에코 스코어를 매겨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게 뭐 이놈의 본론인가? 뭐 그걸 갖다가 써서 얘기를 하진 않긴 하는데 이제 PMV를 뭐 많이 하는 경우 많이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근데 이번 또 보면 에어틱 밸브도 좀 문제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에어틱 밸브에서도 뒤쪽으로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다 깨지는 뭐 AR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사실은 AR이 있어 보이는데 이쪽에 또 플로 엑셀레이션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보시면 AS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LVH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면서 보면 우리가 항상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이퍼텐션이 없는 상황에서 그 LVH가 보이면 다른 세컨들이랑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에어틱 밸브 그러니까 나가는 쪽에 막혀 있으니까 이게 암대 자체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AR 보시면 거의 뭐 12호에 가깝지 않은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정량적으로 칼라를 띄워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체 다 단면 그 온 홀의 60% 이상인가? 그거 보면 보통 10이라고 하는데 60%가 아니고 한 80, 90% 이상인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뭐 AR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뭐 사실 이것도 숏 엑시스비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것도 한 60인가 그 정도면 보통 12라고 얘기하는데 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TR도 있습니다. TR. 왜냐면 이거는 당연하게 세컨더리하게 아까 그 LA 쪽에 프레셔가 걸리면서 쭉쭉쭉쭉 백플로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 트리플 스피드 밸브에서도 이렇게 뭐 TR이 거의 뭐 12여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다 문제가 지금 밸브가 있게 되는 거죠. TR도 잘 보이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걸 다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니까 그러면 이 환자가 저한테 이게 이제 초음파하면서 이제 히스토리를 물어봤죠. 당신 뭐 특별히 뭐 옛날에 뭐 한 거 있나?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더니 류마틱 픽으로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있다. 몇 살 때까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게 보통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이번에 다시 그 헤파틱 베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죠. 정말 쭉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세컨드리하게 어쨌든 이렇게 변하고 오는데 뭐 MS 같은 경우에서는 뭐 1.5를 기준으로 보통 확인합니다. 근데 시술하고 하는 거는 대학병원에서는 보통 1 밑으로 확인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뭐 1.5 이상이 뭐 그냥 시비하라 생각하고 예전에는 뭐 1.5를 갖다 모더레이트 뭐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은 뭐 2015년도 ACCH가 들어가면서 그냥 1.5 이하면 작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증상이 없거나 뭐 그렇게 하면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디스니아 이런 게 발생하면 뭐 시술도 한다 얘기하긴 하는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피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에피도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프레시 하프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하나도 잘 안 맞다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기 전에 이번에 심장학회에서 보니까 가을 중개인가 거기서 MS에 대해서 완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2D 플레인 메థ드 아까 그 검붕어 입 모양처럼 벌어진 걸 해가지고 거기서 트레이싱해서 보고 뭐 프레시 하프 타임이라든지 프레시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압력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LA하고 LB하고 그 압력 차이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제일 큰 걸 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파라메타들 디스크리펀시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얼틱 밸브 같은 경우에서 뭐 속도 보통 많이 보긴 하죠. 그 같은 경우에서. 네, 사실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어큐트 류마틱 피버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류마틱 피버 얘기만 계속 듣죠. 류마티스와 관련이 있는 건가? 그런 거는 사실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요새 그 마이코 플라즈마 중국 애들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룹의 스트랩토코카스 게스라 파린자이티스를 앓고 난 뒤에 그러니까 드물게 이게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알사라이티스라는 카나이티스는 코리아 그러니까 이게 뭐 헌팅턴 코리 무도병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의 발진이랄지 서브큐타니스 모듈이 이런 여러 가지 생기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 5가지 메이저 매니페스테이션이 뭐냐니까 알스라이티스라든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카다이티스나 벨바타이티스, CNS 이발먼트가 이게 시리아, 뭐 코리아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니까 메이저 크라이테리 1개랑 마이너 2개, 메이저 2개가 있으면 류마틱 피부를 진단한다더라고요. 이게 혈청 검사라든지 예전에 저도 AS로는 안티 스트레토코칼 뭐 어쩌고저쩌고 AS인가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데피니트 하진 않고 사실 이런 게 있으면서 뭐 2가지 중에 이런 게 있으면 뭐그 심전도 변화도 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어큐트 류마틱 피부가 생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마이트랄 밸브에서 루지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나 이런 거 MS가 류마틱 피부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어쨌든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의 가장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한 원인 같은 거에서는 류마틱 피부를 앓았던 환자들의 레이트 시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R 같은 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엔도카다이티스에 어떻게 한 변형처럼 MR이 AR이 잘 생긴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저절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이게 시클레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에오르틱 밸브 칼시피케이션 이런 거 보면 끝에서부터 이렇게 석회가 생기면서 이렇게 쭉 되는데 마이트랄 밸브 같은 경우에서 어떤 식이냐니까 류마틱 피부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있으면 입 바깥쪽에서 커미션부터 이렇게 퓨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염증이 다 일으키면서 그런 거 아니겠나. 보통 10년에서 20년 앓은 뒤에 그러니까 환자가 앓은 뒤에 뭐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 레이트 시클레 그러니까 앓은 뒤에 대부분 환자들이 오래 살아 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된다. 사실 이거는 뭐냐니까 브라포알트가 어디서 그런 나온 건데 페니실린이 생기면서부터 그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좀 잘 살고 하이진 좋고 하는 나라들 그리고 A 같은 나라들은 뭐냐면 인더스트리라이즈드 그러니까 이제 다 개발되고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B 같은 나라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높은 나라들 아프리카, 사우스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 D 같은 경우에서는 소련이나 이 중앙아시아는 갑자기 급하게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70년 되면서 의료가 좀 발전되고 미국 지원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류마틱 카다이티스를 판단하는 제가 뽑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특별히 기준 다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MR이라고 보고 보는데
전환기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테스로직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항상 선생님들 뭐 저도 그렇지만 밸브가 모더레이트 이상의 디지즈가 있으면 코즈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R이나 MR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에어틱 밸브 퍼져서 그렇다든지 2차적으로 뭐 와서 그렇다든지 데미지 일어났다든지 밸브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밸브 자체 주위가 문제인지 확인하는데 뭐 MS는 사실 크게 고민하지는 않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재난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새는 또 학회나 이런 데서 다 보면 MAC를 해가지고 마이트랄 애널리스 가시피케이션 그거 자체가 이제 똑같이 그 마이트랄 밸브 주변에서 가시피케이션이 되면서 MS를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나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의 우리가 쓰는 기준들은 류마틱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다 맞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간단히 보면 페니실린은 사실 저는 뭐 예전에는 들어봤는데 사실 류마틱 피부인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라면 병이 안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2차적으로 밸브의 문제를 일으키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전 저도 기억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페니실린 주사 맞고 4주간 맞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아직 얘기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프리벤션은 자꾸 반복해서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페니실린 쓰고 요새 뭐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 때문에 에리스마이신하고 얘기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쨌든 그 류마틱 마이트랄 밸브 디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오는 건 아니어서 환자는 나이도 적고 해서 사실 이분은 대학병원 자꾸 가라 하는데 자기가 좀 안 가가지고 좀 약속 보는 거 오는데 조금 그렇긴 합니다. 무지막지해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김수영 감사합니다. 저 아까 그 인퓨전이 있었어요? 예, 아니 백화디 피전 있었죠. 인퓨전도 보이고. 예. 그러고 저기 하트스틱 아까 모양으로 해서 보잉처럼 되잖아요. 예. 보잉 돼서 그리고 또 세톤도 두꺼워서 그런지 이 동영상에 봐서는 꼭 우리 쌤 있을 때처럼 세트면 밸브가 두꺼워져 거의 있으니까 대기다시피 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지금은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이거 자체가 LV 쪽으로 피가 덜 들어가는데 에오틱 밸브 스테노시스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카디악 아웃풋을 계산해보면 되게 낮게 나오고 나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원래 뭐 손을 보긴 봐야 될 겁니다. 나이가 젊어서 뭐 약 쓰니까 환자 20대 차례 지금 병원 안 가려고 했을 때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뭐 밸브 보시면 아까 그 AR 같은 경우에서 거의 10여 같긴 한데 그건 뭐 정형으로 다 평가해서 뭐 그쪽에서 평가를 하긴 하겠지만 에어틱 밸브 빅 빌라스틱 얼마 나왔습니까? 3점 얼마 나왔습니다. MS가 있으니까. 근데 MS 케이스는 보면 LV가 억수로 작잖아요, 그죠? LVH가 동반된 MS는 참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좀 케이스가 자주 있다고 나오니까 AS하고 MS가 같이 있는 게 뭐 맨날 족보에서 그렇게 나오죠. 에오틱 밸브 스테노시스 시험 문제 낼 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시험 문제 낼 때 에오틱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예를 들면 이게 카시피케이션으로 인한 디제너레티브나 아니면 류마틱 에오틱 스테노시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라는 게 뭐냐니까 마이트랄 밸브 밑에 같이 봐라. 그게 같이 두꺼워져 있으면 족보가 그냥 류마틱으로 인한 그거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게 애누르스 링이 마이트랄 링이나 에오틱 링은 사실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염증이 있으면 같이 다 되는 거 아닌가. AR은 많이 보는데 AS는 내가 AS 있다고 보구나. AS는 LVH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점 얼마인가. 그리고 너무 좀 슬라이드 만들다가 뭐 날려가. 아까 이제 프레셔는 괜찮다 그랬죠. 50 약간 떨어져 보이는. 근데 이거는 덜 들어오고 덜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괜찮을 수 이 있어요. 심장 자체는 부하가 좀 덜 걸리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원래 다이스톨일 때 심장 볼륨 많이 들어오면 실제로 얘도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 자체도 적고 나가는 것도 그냥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로플로 로 아웃풋처럼 그렇게 되버리니까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심장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냥 뭐 비그러스하게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이거는 하트 표준 없는 겁니까? 예? 하트 표준 없는 겁니까? 그건 있는 거죠. 저기 PW, BNP 어디 옆에 저 표시는 CW 맞아요? 요건 LVOT 측정해가지고 그 아, 네. AS는 뭐야? 일본
일부 이렇게 컨티니티 보통 이것도 뭐 계산된 거긴 한데 아마 제가 먼저 이거 측정했으니까 0.25 이하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좀 겹쳐요. 보시면 한 달도 딜루기 3.5 자체가 이런 경우가 뭐 프리저브드 EF 합별 이렇게 그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심장에 예를 들면 아까 신청원장 말씀하셨다시피 그 AI나 이런 것도 제거시켜주고 좋아지게 해버리면 실제로 그 뭐라 해야 되나 심장에 부하가 갑자기 확 걸리면서 예를 들면 MS 같은 게 이게 좋아지니까 확 열려가지고 피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일부 자체 갑자기 훅 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항상 뭐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트랜스플란테이션 같은 거 아, 근데 생각보다 젊어서 그랬는지 약과는 좀 잘 못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 8로 했는데 빌루빈도 아까 3.5였는데 토탈이 2까지 조금 더 그러고 괜찮긴 했는데 어쨌든 히파틱 베인도 크고 그 루마틱 피버 이야기를 하니까 루마틱 피버가 요즘은 보기 어려운 병이지만 옛날에는 19세기 20세기만 해도 루마틱 피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모차르트 사인 중에서 사인이 굉장히 많지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루마틱 피버거든요. 그 모차르트가 대여행하다가 젊은 어릴 때 그때 인펙션 때문에 굉장히 네덜란드가 그쪽에 있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다 죽다 살아났다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발브에 뭔가 발브라이트 생기고 그 다음 죽기 전에 그 당시에 굉장히 가로하고 여러 가지가 인펙션 돼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사인이 그 당시에 뭐 속림열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 사인 중에 제일 많이 난 게 이 루마틱 피버에 의한 사인. 두 번째는 이제 모차르트가 그 카디올로지 쌤은 모차르트 사인이 루마틱 피버라고 하고 네프로지 쌤은 뭐라 하느냐면 김현철 쌤은 모차르트가 여행할 때 설사를 많이 내가 수원을 많이 먹었는데 그 당시에 지사제로 수원을 먹어 키드니에 네프로틱 질환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 루마틱 피부가 우리 레전트 할 때에도 MS 많았거든요. 많이 줄었어. 그럼 전부 다 루마틱 피부로 생각했거든. 히스토리 모르가 이럴 때 감기 심하게 알았나 하면 알았다 하면 루마틱 피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드니 PSGN도 명이 이거 하고 관계되잖아요. 네, 맞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사실 요새는 뭐 다시 보고 조금 보니까 편도에 화이트한 플락이 있으면 원장님 뭐 안티 뭐 쓰세요? 그냥 오그멘틴 아니면 뭐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약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베니시브 생기면서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근데 이게 잘 사는 나라들은 이 하이진이 좋아했는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안 나. 미국이나. 그래서 저는 이게 흔한 병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그쪽에 먼 산 나라도 하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좀 있답니다. 그게 인종 그쪽에 그 폴리네시아 쪽 사람들하고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잘 산 나라 중에서는 그 두 나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하고 호주.